밥을 매일 먹는 우리에게 밥 짓기는 그저 일상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르고 너무 익숙한 과정이죠. 하지만 이 일상적인 과정에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이 눈에 띄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 한 작은술,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 몸속 깊이 숨어 있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면역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각각의 기능도 탁월하지만 함께 섭취할 때 상승작용이 발생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밥은 우리가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이 조리 과정에 건강한 재료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식단의 질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먼저 강황가루는 인도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강황이 통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식재료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죠. 강황의 대표 성분인 커큐민은 현대 과학에서도 그 효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염 작용은 물론이고 항산화 기능, 항균 효과, 심지어는 항암 작용까지 연구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이 염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만성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만성염증은 다양한 질환의 근원으로 작용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까지 거의 모든 현대인의 주요 질환과 연결되어 있죠. 커큐민은 이런 만성염증의 반응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커큐민은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로는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중심 통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황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 반응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커큐민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해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말 그대로 몸속 염증 청소부인 셈이죠. 하지만 커큐민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커큐민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만 가지고는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강황가루를 단순히 물이나 찌개에 넣는 것보다 밥에 넣고 그 과정에 올리브유를 함께 사용하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수십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밥은 많은 양의 물과 함께 조리되기 때문에 강황가루를 넣는다면 더더욱 흡수율을 고려한 기름 첨가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유는 단순히 흡수율을 높여주는 매개체를 넘어 그 자체로도 건강에 이로운 요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식습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바로 올리브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올리브유는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스쿠알렌 등 항산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기능은 면역력 강화에도 연결되며 특히 중년 이후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감염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에 대한 방어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흥미로운 점은 체내 염증 반응 자체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강황가루의 커큐민이 염증 반응의 경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올리브유는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 자체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를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밥짓기라는 것입니다. 따로 건강보조제를 챙기거나 귀찮은 요리를 하지 않아도 매일 먹는 밥에 강황가루와 올리브유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강 재료를 첨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죠. 또한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혈당 상승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은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강황가루의 항염 작용이 더해지면 당뇨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어떤 건강식품도 일시적인 시도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먹는 밥, 그것도 손쉽게 넣을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만으로 충분히 꾸준한 실천이 가능하다면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듯이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와 올리브유를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된다면 당신의 건강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강황가루와 올리브유를 넣는 조리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밥을 짓는 과정 자체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쌀을 씻고 물을 맞춘 후 밥솥에 넣는 건 그대로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강황가루는 1인분 기준으로 약 0.5g, 즉 작은 티스푼으로 살짝 떠서 한 술 정도 넣으면 충분합니다. 양이 많을 경우 특유의 향이 너무 강해져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리브유를 넣는 순서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 즉 57ml 정도를 밥솥에 함께 넣어주세요.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밥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 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황가루와 올리브유를 넣고 잘 저어준 후 밥을 짓게 되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다 지은 밥은 은은한 노란빛을 띠며 입안에 부드럽게 퍼지는 풍미와 함께 전혀 거부감 없는 식감을 선사하죠. 또한 밥을 짓는 쌀에도 신경을 쓰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백미보다는 현미, 오분도미, 흑미 등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쌀과 함께 섞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잡곡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당지 식품이기 때문에 강황과 올리브유의 효과와 더불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더없이 좋은 밥 짓기 방법이 될 수 있죠. 혹시 집에서 고슬고슬한 밥을 선호하신다면 물량을 약간 줄이고 밥을 다 지은 후 5분 정도 뜸을 들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올리브유가 밥알 하나하나에 코팅되는 느낌을 더 살려주어 입에 달라붙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감촉을 만들어줍니다. 또 향신료 특유의 텁텁함이나 씁쓸함이 걱정된다면 밥이 다 된 후에 다진 마늘이나 생강가루를 아주 소량 섞어주는 방법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 자체가 일종의 건강식이 되는 셈이죠. 혹시 강황가루나 올리브유가 밥맛을 해칠까 걱정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조리법은 이미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실천되어 온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인도의 터메릭 라이스는 기본적으로 강황과 기름을 이용한 밥으로 일반적인 향신료 대신 우리 입맛에 맞게 간단히 응용하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우리의 식탁에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조리법은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시간 절약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로 반찬을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밥 자체가 영양이 풍부하고 항염 효과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이나 간단한 한 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여기에 김이나 계란, 멸치볶음 등 가벼운 반찬만 곁들이면 완성도 높은 건강 식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밥에 올리브유를 넣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오히려 칼로리만 늘어나지 않나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만 넣었을 경우 체중 증가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오히려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고열에서 산화되지 않는 안전한 기름이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열을 가해도 성분이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황과 올리브유 조합은 특히 중년 이후 건강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체내 염증 수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황의 항염 기능과 올리브유의 항산화 작용은 신체 노화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 완화, 기억력 향상, 피부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먹기 좋은 건강밥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평소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혹은 평소 야채 섭취가 부족한 분들께는 이 한 그릇에 밥이 단순한 주식이 아닌 자연식 영양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주면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어려서부터 만들어줄 수 있죠. 이러한 밥 짓기는 특별한 기술도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강황가루와 올리브유만 준비하면 됩니다. 가격도 부담되지 않고 유통기한도 넉넉해 한번 구매해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기농 강황가루나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시작이 어렵지 않죠. 이 모든 걸 실천하는 데 드는 시간은 밥 짓는 시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밥솥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스푼만 넣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하루 3번 중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건강밥을 실천하면 일주일이면 7번의 기회가 생깁니다. 한 달이면 30번 이상이죠. 그만큼 우리 몸이 좋은 영향을 받을 기회도 함께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밥에 강황가루와 올리브유를 넣는 이 간단한 습관이야말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건강법입니다. 오늘 저녁 밥솥 앞에서 이 말을 떠올리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